그래도 될까요? 목사님 뵌지 이렇게 며칠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듣고 저한테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지 제가 이런 데에 서도 되는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목사님이 그저 오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도 이렇게 초쯤에 영락교회에 제가 이제 처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청년부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그 같이 오기로 이제 오는 줄로 알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청년부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마 목사님이 어디서 이제 조금 들으시고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전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준비 없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리고 말을 제가 또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부 때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저는 이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영락교회 청년부에는 농촌 봉사를 해마다 갑니다. 하기선교 봉사라고 하는 봉사가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임용 봉사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파마도 해주고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미용사예요, 미용사. 그래서 이제 임용 팀을 가다 보니까 이제 미용사를 이제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텐데 이제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미용사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팀은 여러 개 팀들이 있는데 미용사가 부족하니까 막 그 믿지 않는 분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데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 하기선교봉사 가는 팀장을 맡아서 이제 가니까 미용 팀의 그 이제 미용 기술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그 하기봉사를 봐서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몇 년 같이 봉사를 하는 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영락교회에서 제가 이제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집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중에 교회를 이렇게 그 봉사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그 차범룡 형제 부인 이화영이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인사하는 게 그 이화영 그 선생님 남편 최범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뭐를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꾸준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차에 집사람이 어느 그 이제 받았는지 모르게 전도 폭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교 훈련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교회 늘 그냥 교회 뭐 예배드리러 다니고 뭐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이제 교육을 차근차근히 받아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교육을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중국을 갔다 왔는데 본인이 이제 이런 탤런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집사람이 뭘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말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기도하면서 다녀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하고 이제 같이 나가게 돼서 중국에 이제 심양에 가서 그 중국 선교사로 간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을 아예 교회에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선교부에서 그걸 이제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그 선교부 담당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선교를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러 갔더니 거기 이제 선교부 목사님이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집사람 혼자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가는 줄 알고 이제 그거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나가면 몰라도 혼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뭐 꼭 가야 되겠다 그러고 저는 여기서 한국에 사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람이 중국을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허락을 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다 이제 붙여주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냈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어떤 선교를 했냐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미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모님들은 한국에서 선교하고 그렇게 막 그 복음 전하고 하던 게 익숙해 있는데, 중국에 가서 남편 두 분 목사님은 활동적으로 다니시지만 사모님들은 그 집에 그냥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편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상의해서 이 아파트를 좀 이렇게 큰 거를, 그때는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테니까 아파트를 이제 큰 거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뭐 교파 상관없이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 사모님들을 저희 그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뭐 그 흔한 얘기로 이제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집에서 뭐 반찬도 한 가지 해오시고 과일도 한 봉지 사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다가,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해야 되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 이렇게 학원에서 그 이제 저기 좀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다 모셔다가 그 미용 기술을 그냥 빠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파마 마르고 커트하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그 노인정, 뭐 유치원 이런 데 가서 그걸 하는데, 그 이제 뭐 여기 다 여성분이니까 아시겠지만 파마할 때 이렇게 이제 그걸 써놓으면 뭐 1시간 30분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걸 해놓고 옆에 앉혀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모님들이 그런 길을 열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집에 그냥 뭐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우울증 걸리기 일보 직전인 그 사모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미용 그 머리 깎고 또 파마하는 기술을 배워서 같이 이제 막 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 병 걸리기 일보 직전인 그런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은 그런 그 이제 임용 선교를 그 해서 중국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왔는데, 또 이제 한국에서도 영락교회에서 그 주보 광고에 내 가지고 그 이제 임용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다 모집을 해갖고 뭐 9기, 10기 이렇게 1년에 한 기수씩 모집을 해갖고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제 파마하는 거, 커트하는 거 다 가르쳐 줘갖고 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봉사 활동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니까 이제 일을 이렇게 그 선교부에서 어디 교회를 하나 진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결재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알던 분들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계통의 일을 하니까 어떤 그 교회를 하나 지는데 헌금을 그냥 주고 끝났었는데, 이게 이제 군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짓다 보면 이 목사님들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세상 물정을 좀 모르셔가지고 늘 그냥 업자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영락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예 교회를 져서 기부 체납하는 그런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한경정 목사님이 그 우리 전 그 대한민국의 군인 교회로는 3분의 2를 영락교회에서 지은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락 6회 공분 다 따져가지고 교회 숫자를 따졌을 때 3분의 2를 영락교회에서 신축해서 졌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락교회가 그렇게 이제 교인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대형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수가 이제 지금은 조금은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하고 한 3분의 1을 한경준 목사님이 그 군선교를 시작을 해서 그 군인교회를 그렇게 다 지어주고 했는데, 이제 군인교회 그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지라고 헌금을 갖다 주면 그분이 그 뭐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업자들이 또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설계 변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사가 온전히 끝나지를 못하고 그냥 질질 그냥 늘어지고 그러는 상황에 장로님들이 보시고 뭐 또 안수 집사님들이 보시고
제가 이제 이런 계통의 이제 일을 하니까 예산은 이만큼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다 투명하게 저한테 그냥 해놓고 이제 감독도 영락교회에서 누군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감독할 겸 그런 일을 저한테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군인 교회를 우리 영락교회에서 3개에서 5개 정도를 1년에 꼭 그렇게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헌금이 이제 모아지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감동 받으신 분들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7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져서 이제 헌금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져서 인허가 다 받아가지고 그다에다 이제 기부 체납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바꿔졌는데 그런 일을 이제 그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그 지도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저를 이제 아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제가 이제 청년부 지도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교회 일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바깥에서도 물론 일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 거는 정말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지 그냥 그 어떤 뭐 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분선교를 목적으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제 빠듯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계를 정상적으로 해서 또 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비용들이 이제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또 어떤 세상 그런 일들을 다 뭐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절차 좀 생략하고 비용을 줄여서 이제 어떤 그런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건축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분들이 다 만족하셔가지고 영락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분교회 짓는 일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수를 세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교회 신축하고 또 어떤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제 보수 이런 청원이 들어오면 영락교회에서 그 예산이 준비가 되면 가서 이제 그것도 보수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하는 중에 여기에 이제 그 지금 그 총장님으로 계시는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부장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부장 하시면서도 저하고 이제 그런 연관으로 해갖고 저한테 이제 일을 맡기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저쪽에 이제 그 파주로 이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냥 건물 당근하니 그냥 건물 2개를 숙소로 쓰던 거를 지금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분들이 이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뭐 설계를 별도로 맡긴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제가 이 사람들 편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동선이 나오고 또 어떤 게 해야지만 편하게 쓸 수 있나를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그냥 그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거기서 인사드리고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건축 일을 하고 바깥에서는 물론 뭐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교회 일을 하는 중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뭐 그 예산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일반 그냥 그런 일반 업자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런 돈이 남아야 되니까 막 설계 변경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영락교회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이쪽에서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더 뭐 이렇게 잘 아름답게 꾸미려면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안수 집사가 된 지 지금 10년째 접어들거든요. 안수 집사가 딱 되면서 그 일은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영락교회에서 하는 것은 내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지난번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유일 목사님 바뀌셨는데 이철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실 때는 그 교인이 그런 어떤 그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는 거는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를 설교 말씀 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교인이 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게 이제 사실 저는 그거를 이제 생활비를 벌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조금 찔려서 교회 아까 얘기한 그런 분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짓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하는 일을 더 넓혀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뭐 저하고 뭐 이런 거 알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연락들이 오고 그래갖고 바깥의 교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영락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제가 뭐 빌라도 져서 분양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장관 교회 건축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했죠. 근데 뭐 시간이 지금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